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수학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저와 같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복습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유사한 문제로, 교과서와 유사한 문제로요. 습하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관련 유인물은 수업 시간에 나눠드렸을 테니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관련된 유사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 1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의 제곱근. 25의 제곱근은 총 두 개가 있죠. 제곱을 했을 때 25가 되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방정식으로 x제곱은 25를 풀었었죠. 뭐가 있나요? x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제곱근은 두 개고요. 현재는 모두 실수죠. 세제곱근은 3개고요. 네제곱근은 4개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실수도 있지만 허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8의 세제곱근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건데요. 이 숫자는 3개가 있겠죠. 세제곱근은 3개입니다. 자, 그중 하나는 마이너스 2고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요.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고요. 2를 3번 곱하면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숫자 2개가 있는데 이 두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입니다. 아셨죠? 자, 이 숫자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 미지수 x로 놓고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즉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뭔가의 세제곱 더하기 8은 2의 세제곱이죠. 뭔가의 세제곱 더하기 뭔가의 세제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학년 수학 시간에 이런 인수분해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뭔가의 세제곱 더하기 뭔가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 안에는요,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서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a 자리에 x를 넣고요, b 자리에 2를 넣으면 되겠죠.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쵸? 더하기 b의 제곱, 2의 제곱,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x 더하기 2가 0이든지 또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는 0이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는 0, 여기서부터 x는 마이너스 2라는 실수를 얻고요. 또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자, 이거를 풀면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입니다. 근해 공식은 2a분의 ABC를 구해야죠. 여기 숫자 1이 있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기억나시나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1 곱하기 4 이렇게 그쵸? 숫자 1입니다. 1 곱하기 4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요 1은 2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고요 4 빼기 4, 4, 16입니다. 4 빼기 16 자,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제곱근 안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얘는 루트 12i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i 이렇게 해놓고요. 루트 12는 4, 3, 12 루트 4 곱하기 3인데 루트 4는 2이기 때문에 2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12i 대신에 2 루트 3i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 있는 숫자 2가 다 약분되고요. 여기 1이 남죠? 그쵸? 1이 남죠?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 숫자는 허수고요.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은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2 요 실수를 비롯해서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 중에서요 거듭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실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실수인 녀석만 기호로 나타냅니다. 만 거듭 제곱근 기호로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일맥상통한데요. 16의 4제곱근이요. 요 말은 4번 곱해서 16이 되는 그런 숫자를 찾는 거죠. 그럼 총 4개가 있습니다. 이걸 구해보시면은 일단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뭐 플러스 기호는 생략이 되지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허수 단위 i라는 녀석은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은 제곱을 하면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거듭제곱근을 2번 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허수 i를 4번 곱하면요. i 제곱을 2번 곱한 거랑 같은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i를 4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i와 마이너스 2i 모두 16의 4제곱근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i를 4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고 i도 4번 곱하고요. 거듭제곱이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되고 i를 4번 곱하면 아까 얼마였죠? i를 4번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 것과 같아서 1입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은 16. 그래서 마이너스 2i도 16의 4제곱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실수이고요. 수직선 위에 있는 수고요. 여기 i가 붙어 있는
2i와 마이너스 2i는 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실수인 녀석만 내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요, 일맥상통한데요. 플러스 2는 16의 4제곱근, 그리고 마이너스 2는 16의 4제곱근 중에서도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에, 페이지 13쪽에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과 유사한 건데요. 자, 이번엔 거듭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0.0001의 4제곱근 값으로 바꿔봤는데요. 자, 이 값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0.0001 요 값은 분수로 나타내면 만분의 1이죠? 그쵸? 만분의 1이요. 네, 만분의 1은 만이 10의 4제곱이니까요. 이렇게 10의 4제곱분의 1의 4제곱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거듭제곱근 안에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거듭제곱근이 분모 분자에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4번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그 중에서 0보다 큰 것은 여기 플러스 기호니까요. 1이고요. 10의 4제곱의 4제곱근은 4가 이렇게 상쇄돼서 남는 것은 얼마죠? 네,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혹은 0.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16의 4제곱근 중에서 0보다 작은 거, 음수인 것이요. 자, 실수니까요. 16의 4제곱근은 요 자체로만 보면 2죠? 근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결과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243의 5제곱근입니다. 5제곱근이요. 자, 243은요, 3 곱하기 81. 네, 81은 9981이죠. 3 곱하기 9 곱하기 9. 네, 9는 3의 제곱이죠. 3, 3은 9. 그래서 3이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5제곱의 5제곱근이고, 여기 거듭제곱에 있는 요 숫자가 홀수인 경우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3의 5제곱의 5제곱근. 이 상태에서 5제곱과 5제곱근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요. 남는 것은 숫자 3과 바깥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 성질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729의 6제곱근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6번 거듭 제곱해서 729가 되는 양의 실수. 양의 실수는 0보다 큰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729를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일단 9의 배수니까요. 얘는 9 곱하기 81 이렇게 됩니다. 81은 아까도 9 곱하기 9. 그래서 9가 총 3번 곱해졌죠. 9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3의 제곱의 세제곱. 3의 제곱이 총 3번 곱해졌으니까요. 3은 총 6번 곱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729는 3의 6제곱인데 그 숫자의 6제곱근이니까 마찬가지로
6제곱과 6제곱근이 상쇄가 돼서 남은 숫자는 3입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15쪽에 문제 4번을 봐보도록 합시다. 거듭제곱근이 들어있는 숫자를 계산할 때 이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5의 세제곱근과 25의 세제곱근을 이렇게 곱하는 경우요. 보면은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전부 다 0보다 크죠? 그리고 세제곱근으로 서로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곱하기인 경우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합치고 보면 25는 5, 25니까요. 5가 총 3번 곱해져 있죠? 그쵸? 그래서 5의 몇 제곱이죠? 5가 총 3번 곱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상쇄가 되고 남은 것은 5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5입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이제 분수 형태인데요. 135의 세제곱근 분의 5의 세제곱근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이 모두 다 세제곱근이므로 분모 분자를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5, 분모는 135요. 물론 합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135분의 5요.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은 것이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7. 그렇죠? 그래서 27분의 1의 세제곱근인데, 자, 27분의 1은 3분의 1을 3번 곱한 거죠. 3분의 1을 3번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세제곱근, 실수인 것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3분의 1을 3번 곱한 것은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서로 상쇄가 돼서 남는 것은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괜찮나요? 자, 다음에 좀 빠르긴 하지만요. 유사한 문제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의 6제곱근을 세제곱한 거예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고요. 지금 거듭제곱근 전체를 세제곱 하잖아요. 그럼 요 세제곱을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에다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25를 세제곱 해준 것에 다시 6제곱근을 이렇게 씌웁니다. 자, 근데 보면 25의 세제곱은 25를 3번 곱한 거잖아요. 근데 25는 5를 2번 곱한 것이죠. 5가 총 몇 번 곱해졌나요? 2개씩 3개니까 총 6번 곱해졌죠. 그래서 5의 6제곱에 6제곱근이기 때문에 6제곱과 6제곱근이 상쇄되고 남는 것은 5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는요. 거듭제곱근의 또 거듭제곱근인데요. 64의 세제곱근에다가 루트를 씌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지금 루트 앞에 숫자가 없죠. 이 숫자가 없는 경우는 숫자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또 거듭제곱근이면은 이것을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숫자는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한 수 6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64는 4, 8, 16, 32, 64 4, 8, 16, 32, 64 2를 6번 곱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2의 6제곱의 6제곱근과 같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뭔가요? 6제곱과 6제곱근이 상쇄되니까 남는 것은 2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의 확장과 이제 지수의 확장으로 가볼 텐데요. 교과서 18쪽에 문제 1번과 유사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을 보면은 마이너스 3의 0제곱이요. 자, 밑이 0만 아니라면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값이 얼마였죠? 네, 항상 1입니다. 아셨죠?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의 0제곱도 1이고요. 플러스 7의 0제곱도 1이고요. 그렇죠? 밑이 0만 아니라면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입니다. 밑이 0이 아니면 그 수의 0제곱은 항상 1입니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5의 역수이므로 마이너스 5분의 1 혹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마이너스 1제곱은 이 숫자의 역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이 값을 알려면 일단 역수를 취하기 전인 그냥 4제곱이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의 4제곱은요.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4개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3, 3, 9, 27, 81 플러스 81이죠. 그래서 역수인 81분의 1입니다.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같은 맥락으로 5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도 마찬가지로 역수를 취하기 전인 그냥 2제곱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을 두 번 곱하면요. 얼마가 되죠? 25분의 3, 3은 9 5, 5, 25, 3, 3은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분모분자의 위치가 바뀌죠. 9분의 2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페이지에 문제 4번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네,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요. 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 5의 세제곱과 5의 마이너스 7제곱을 곱합니다. 자, 이 경우에 밑이 같죠? 지금 밑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은 지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수끼리는 서로 더합니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7을 더해요. 얼마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괜찮나요? 자, 두 번째를 봐볼까요? 이번엔 나누기입니다. 자, 밑이 같은데요. 5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5의 마이너스 4제곱을 나누면요. 역시 밑은 변함이 없지만 나눗셈인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인 경우는 빼줍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면 플러스 1. 5의 1제곱은 얼마죠? 5의 1제곱은 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은 거듭제곱의 또
거듭제곱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서로 곱합니다. 그래서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숫자가 곱해진 형태라면은 3과 5의 마이너스 2제곱에 전체에 마이너스 3제곱을 해주면요. 지금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은 3의 1제곱과 같죠. 요 마이너스 3제곱은 각각의 숫자에 다 거듭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수끼리는 서로 곱해준다고 했었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곱하기 밑은 그대로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얼마죠? 부호는 플러스죠. 플러스 6. 그래서 5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거꾸로 지수 표현을 거듭제곱근 기호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21쪽에 문제 5번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기. 물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모두 실수, 수직선 위에 있는 수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첫 번째 봐보겠습니다. 5의 4분의 1제곱입니다. 5의 4분의 1제곱은 밑은 5니까요. 그대로 있고요. 5의 1제곱에 4제곱근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숫자는 거듭제곱근의 바깥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숫자고요. 분자에 있는 숫자는 밑을 분자에 있는 숫자만큼 거듭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5의 1제곱. 근데 5의 1제곱은 5랑 같으니까 그냥 5의 4제곱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5의 4분의 3제곱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지금 숫자 1이 3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5의 1제곱이 세제곱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뭐 계산을 하면 125의 4제곱근. 굳이 이렇게 바꾸진 않지만요. 값은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 3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없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없는 걸 먼저 구해보고요. 그걸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요.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요. 이걸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3의 1제곱의 5제곱근이죠. 그렇죠? 3의 5제곱근. 얘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니까 3의 5제곱근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은 3의 마이너스 2.5 제곱입니다. 자, 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듭제곱을 먼저 구하고요.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요. 근데 2.5라는 숫자는 10분의 25죠. 그래서 얘를 분수로 바꾸면요. 약분을 하면 5, 25, 5, 20,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결국엔 3의 2분의 5제곱이니까요. 얘는 3의 5제곱의 거듭제곱근이죠. 근데 보통 거듭제곱근 왼쪽 위에 있는 숫자 있는 생략을 하죠. 그래서 3의 5제곱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역수니까 3의 루트 3의 5제곱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제 반대로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를 지수 형태로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22쪽에
문제 6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지수 형태로 표현하기. 로 표현. 무슨 말이냐면요. 자, 5의 4제곱근입니다. 얘는 5의 몇 제곱인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면요. 5는 5의 1제곱과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숫자 1이 있고요. 거듭제곱근 왼쪽 위에 숫자 4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분모로 오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분자 1로 갑니다. 그래서 숫자는 초점이 흐려지네요. 숫자는 5의 4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이쪽 숫자는 분모로 가고요. 거듭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 1은 분자로 가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5의 4제곱의 세제곱근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5의 분모로 가니까 3분의 분자로 가니까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3의 5제곱근 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3의 5제곱근의 역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의 5제곱근은 3의 5제곱근은 3의 여기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5분의 1제곱이죠? 3의 5분의 1제곱이요. 근데 그 녀석의 역수니까 얘는 3의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의 5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분의 1입니다. 얘는요, 루트 3의 5제곱의 역수이고요. 3의 5제곱의 루트는 요 거듭제곱은 두 번 곱한 제곱이니까요. 숫자 2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의 2분의 분모 분자요. 5제곱이죠. 그쵸? 이 녀석의 역수이니까요. 지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3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이렇게요.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아까 유사문제 5번에서 풀어봤던 그 과정을 그냥 거꾸로 되돌아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의 5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5제곱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2.5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거듭제곱과 지수법칙 내용을 유사한 문제로 저와 같이 학습을 해 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서 해당되는 쪽수 있죠? 여러분들이 교과서 뒤쪽에 있는 답과 여러분들의 답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23페이지 문제 9번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 계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5의 거듭 제곱근인데요. 5의 제곱근과 5의 세제곱근을 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5의 제곱근은 앞에 숫자 2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5는 5의 1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거듭 제곱근을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근 5는 5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거듭 제곱의 곱은
밑은 똑같고요.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죠? 지수끼리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은 6분의 3이고 3분의 1은 6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5. 그래서 5의 6분의 5제곱. 자, 그래서 다시 보면 5의 6분의 5제곱이죠. 이것을 거듭제곱근꼴로 다시 나타내면 분모에 있는 숫자 6은 밖으로 가고요. 분자에 있는 숫자 5는 거듭제곱근 안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값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나눗셈입니다. 5의 세제곱의 루트 나누기 5의 4제곱의 세제곱근입니다. 이것도 방법은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루트 앞에 숫자가 없다면 숫자 2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5의 세제곱의 루트는 5의 2분의 3제곱. 여기가 분모로 오고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3이 분자로 옵니다. 자, 나누기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몇 분의 몇 제곱이죠? 5의 3분의 4제곱입니다. 그죠? 분모.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분자요. 분자로 가고요. 자,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해주죠? 지수끼리 서로 빼주게 됩니다. 나눗셈은 지수끼리 서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에서 3분의 4를 빼면요. 2분의 3은 6분의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4는 6분의 8이요. 그렇죠? 여기 3을 곱하면 6분의 9, 분모분자 2를 곱하면 6분의 8이요. 그래서 6분의 9에서 6분의 8을 빼면 분모가 같고 9 빼기 8,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의 6분의 1제곱. 5의 6분의 1제곱은 거듭제곱근 형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5의 6이요. 6은 루트 밖이요. 왼쪽 위에 쓰고 5의 1제곱. 보통 생략을 하죠. 그래서 5의 6제곱근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봐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에 이번엔 세제곱근이 있는 형태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루트 앞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으면 숫자 2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또 다른 거듭제곱근은 하나의 거듭제곱근을 합칠 수 있는데요. 이게 들어갈 숫자는 두 거듭제곱근 앞 왼쪽 위에 있는 숫자에 곱이 들어가죠. 6이요. 자, 그래서 5의 4제곱에 6제곱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5의 몇 분의 몇 제곱이죠? 분모, 분자 6분의 4제곱. 약분을 하면 6분의 4는 3분의 2죠. 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5의 제곱의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모는 루트 밖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거듭제곱입니다. 맞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안에 숫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셈 형식으로 곱해진 경우요. 전체의 세제곱근. 네. 자, 이것도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이 숫자를 일단 지수 형태로 나타내 보고요. 자, 보면 25는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의 4제곱근은 5의 몇 제곱인가요? 얘는 5의 4분의 1제곱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곱셈의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더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8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9 이렇게요. 4분의 9.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가져올게요. 이 문제는 5의 4분의 9제곱의 세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죠?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 세제곱근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에 3분의 1제곱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보면 거듭제곱에 또 3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서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이 9와 약분이 되면 3, 3은 9, 5에 4분의 3제곱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5의 4분의 3제곱은 5의 세제곱에 분모에 있는 4, 4제곱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이 계산규칙 헷갈리지 않게 연습 많이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24쪽에 문제 1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지수가 이제 실수로 확대된 건데요. 우리는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형태도 지수로 가능한데요. 계산 규칙은 같습니다. 계산 규칙은 동일함. 자,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5의 루트 3제곱과 5의 4루트 3제곱을 곱하면요. 지금 밑이 5로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5의 몇 제곱인데 곱셈의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4루트 3을 서로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 5루트 3. 그래서 5의 5루트 3제곱입니다. 다시 쓰면 5의 5루트 3제곱.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지수 자리에 루트 3이라는 무리수가 와도 가능하고요. 이 값은 우리가 정확한 값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까운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로 해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나눗셈 형태입니다. 밑이 5로 같은 두 거듭제곱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수끼리 서로 빼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5의 거듭제곱인데 이 자리에 오는 숫자는 루트 3 플러스 2에서 루트 3 마이너스 2를 빼준 값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루트 3끼리 빼지면 0이 되고요. 2 빼기 마이너스 2요.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죠. 4, 5의 4제곱. 계산하면 625.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면요. 5의 루트 3제곱을 또다시 루트 3제곱 해줍니다. 이렇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준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므로 이것은 5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계산을 하시면 125가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문제요. 3 곱하기 5의 루트 2제곱을 전체를 또 루트 2제곱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숫자에 곱셈으로 연결된 각각의 숫자에 이제 지수의 루트 2를 다 곱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은 3의 1제곱과 같기 때문에 1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5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제곱. 계산을 하시면 3의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죠? 2죠?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요. 네. 그래서 비록 여기 지수 자리에 무리수가 온다고 해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이 같은 경우는 밑이 같은 두 지수를 곱하면요. 거듭제곱 형태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고요.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 형태를 나누면 지수끼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줍니다. 그리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인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주고요. 맞죠?
곱셈으로 연결된 어떤 숫자를 전체를 거듭 제곱해주면 이것은 각각을 거듭 제곱해줘서 숫자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24쪽에 문제 12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문제 12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9의 B만큼의 거듭 제곱을 했더니 3분의 1이라는 값을 알았을 때 나머지 숫자 81의 B제곱과 81의 마이너스 B제곱을 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로 81의 B제곱을 변형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81은 9의 제곱이죠. 9 곱하기 9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81의 B제곱은 9의 제곱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9의 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요.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거듭제곱 지수의 또 다른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는 9의 2B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9의 B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9의 B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요. 자, 왜냐하면 2 곱하기 B나 B 곱하기 2나 결과는 같죠? 그래서 순서만 바꾼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B나 B 곱하기 마이너스 2나 결과는 같죠? 그래서 9의 B제곱 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어 줍니다.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고요. 요 9분의 1의 역수죠. 역수요. 9분의 1의 역수는 얼마죠? 분모 분자를 바꾸니까 1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9는 9분의 81이죠. 그래서 9분의 1 더하기 81. 그래서 9분의 82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계산 연습 같은 경우는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뒤에 있는 답을 보시면서 답을 보지 않고 일단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